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시에 반가운 얼굴 박민영의 SNS 박민영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런저런 주식 투자 이야기들을 찾아보다가 마음에 드는 글이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꼭 필요한 3가지가 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 건강한 심리 상태. 두 번째, 논리적인 매매 원칙. 그리고 세 번째는 훌륭한 자금 관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가 모두 잘 되고 있으십니까? 혹은 뭔가 부족하십니까? 부족하다고 하셔서 결국 자책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자책하고 위축되면 건강한 심리 상태가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채워가고 또 과하다 싶은 것은 덜어내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저희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저 또한 그런 과정을 밟아갈 거니까요. 함께 체크해보시면서 내 상태를 면밀히 따져보시는 것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실전 매매 11시 50분 이제 이번 주부터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포트 상황이 어제보다 조금 나아졌을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힘들다고 포기하면 아마추어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낸다면 프로가 될 수 있겠죠. 결국 프로가 되기 위해 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프로로 거듭나기 위한 박앵커의 올백 인사드립니다. 자, 이 시각 함께하는 두 분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권홍섭 주임님, 박재영 차장이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포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전반, 그리고 두 남자의 종목 이야기까지 오늘도 힘차게 꾸려가겠습니다. 일단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하나씩 좀 해결을 해볼까요? 권주임님께 먼저 드려볼게요. 권주임님, 네. 셀트리온 그룹주 오늘 네. 분위기 너무 좋네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또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떻습니까? 사도 될까요? 우선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이 820선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시총 상위에 포진되어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신라젠,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라서 줘야지 지수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현재 수급상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코스닥을 동반 매수하면서 그에 따라서 거기 셀트리온 시총 1위인 헬스케어가 조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는 이제 조금 9월 정도 중순까지는 계속 무르익어 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오늘 하루 정도는 일단 상승을 하는 것을 관망하시고 한 이틀 뒤, 3일 정도의 뒤에 만약에 눌림목이 나온다면 매수를 하는 시점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여지고요. 일단 회사 자체로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까지는 현재 그런 바이오 시밀러 판매 허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순항 중이긴 하나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공매도 부담이 역시 상승에 대한 여력을 조금 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오늘의 추격 매수는 약간 좀 지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트에 있으신 분들이라면 상관없지만 굳이 오늘의 급등의 연속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 추이를 좀 지켜보자. 일단 오늘은 관망해보자 답변을 주셨습니다. 어제 권주임님께서 말씀하셨던 추천주 GMP 제가 고민했잖아요. 원익 IPS를 안 팔고 만약 팔았다면 저는 GMP 아니면 메디톡스가 사고 싶었어요 라고 어제 말씀해 드렸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 두 종목이 오늘 올라가고 너무 속상하네요. 특히 GMP는 오늘 5%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네. 방탄소년단 위력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이번에 빌보드 1위를 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방탄소년단과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GMP의 경우에는 BTS 모델을 채용을 해서 VT 코스메틱, 자회사 VT 코스메틱에 대한 광고, 화장품 광고 쪽에 이미 모델을 채용을 했는데요. 그에 따라서 GMP도 거기에 대해서 수혜가 확실시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신제품에 대한 효과들이 BTS 모델을 적용시키면서 거기에 대해서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이제 판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GMP의 경우에는 원래 본 회사 GMP보다는 자회사인 VT 코스메틱에 대한 투자가 좀 부각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매수세가
낼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이 한 50억 정도, 영업이익 50억 정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3분기, 4분기, 하반기로 갈수록 주가는 우상향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GMP에 대해서 아쉽지만 박민영의 안산 종목 또 하나 잘 가는 종목이 등장을 했네요. 상황이 지켜보겠습니다. 뭐 언제든 담을 수는 있는 거니까요. 포트 상황 좀 볼까요? 나쁘지 않아요. 오늘 포트에 있는 종목들 모두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마콘덴서 2%, 코나이가 또 3% 정도 올라주면서 수익 30%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익 IPS 일단 어제보다는 조금 올라가면서 손실 줄인 상황이고요. 그런데 원익 IPS를 결단을 내려야 다른 종목을 살 수 있는 공간, 덜어내는 자리가 필요한데 참 어렵네요. 박 차장님, 누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팔아라, 사라 이렇게. 머리에서 그런 얘기 안 하나요? 머리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거 지금 진짜요? 팔아야 돼. 그런 얘기 안 하나요? 저는 팔까? 살까? 이렇게 계속 물음표 붙은 그래요? 채로 들려가지고. 굉장히 뭐 꼭 사야 될 게 있으면 이제 오를 때 파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신고가 종목이 오를 때 파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반면에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이 오를 때는 손실 이제 줄인 그 시점에 정리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자, 원익 IPS 두 개가 좀 겹치고 삼성전자 비중 많으니까 일단 정리하고 다른 쪽 시각 돌리는 것도 저는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폭 계속 줄여가고 있잖아요. 손실 뭐 두 자릿수 이상이었는데 많이 줄였으니까 그것도 또 감사하다라고 실수를 좀 뭐 만회해주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해봐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 차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었던 게 오늘 하나 이슈가 있잖아요. 포스코. 질문 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포스코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투자 고용 로드맵을 내놨습니다. 5년간 45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건데요. 2차 전지 쪽에 10조 원을 투자하고 또 스마트 팩토리 쪽에도 투자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꺼내놓으면서 오늘 포스코 ICT가 9% 가까이 급등세를 기록하고 있고요. 이번 이슈로 좀 재평가될 여지가 없을까요? 아니면 뭐 수혜를 볼 만한 종목군이라던가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이제 포스코 캠텍 같은 이제 음극재라든지 양극재, 흑연 관련된 제품을 가지고 무엇을 하겠다. 네. 포스코 캠텍이 이제 소재 쪽에서는 수혜를 받을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고로 정비하던 그런 사업에서 약간 새로운 신사업으로 또 한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포스코 ICT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죠. 물론 이제 전기차 쪽에 충전 시설을 아마 하겠다라고 해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 하면 포스코 ICT가 아마 주도를 해서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분야에서는 두 가지 종목이 좀 미리 떠오르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포스코 ICT보다는 포스코 캠텍이 조금 더 무언가 이제 뜬구름 잡는 그런 게 아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사업을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고요. 최근에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조금 더 추가적인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포스코 그룹주 중에는 사실 포스코도 굉장히 주가가 지금 싼 상황인데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캠텍을 고를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너무 많이 빠져서 장기간 들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고른다라고 한다면 포스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중국의 철강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포스코는 거꾸로 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실적도 좋은 반면에. 그래서 좀 길게 보시는 분들은 포스코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증권가에서 목표가 47만 원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뭐 31만 원대인데 아주 넉넉하게 높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포스코도 얘기해 주셨고 포스코 캠텍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두 남자의 종목과 함께 잠시 후에 박민영의 궁금주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게 참 많아서 빠르게 좀 달려가 볼게요. 두 남자의 종목 열어보시죠. 박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 동원 FMB 또 나왔고, 메디톡스 어제 우리 얘기했는데 제가 안 샀다고 이렇게 또 한번 시위를 하십니다. 권주임님 아세아제지 넥스트칩을 얘기해 주셨네요. 오늘 조금 두 분 포인트 설명을 좀 타이트하게 갈게요. 질문 드리거나 뭐 살펴볼 게 좀 많아서요.
권주임님 먼저 가볼까요? 어떤 거 먼저 할까요? 아시아 제지 먼저 하시죠. 예. 한 7일 연속 올라오지 않았어요? 예, 제지주를 뭐- 포트 안 담은 게 그렇게 후회되는 요즘이에요. 예, 그래서 좀 뒤늦게나마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생각해서 그나마 이제 그 제지주 중 가운데 조금 저평가돼 있고 그리고 상승이 약간 조금 더딘 그런 종목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본금이 이제 한 지금 신대양 제지보다는 한 200억 이상 더 많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물량 때문에 아마 조금 상승 탄력이 좀 덜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 쪽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 회사도 뭐 신대양 제지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이제 수직 계열화를 이루고 있는데요. 아시아 제지에서는 이제 자회사를 경산제지, 제일산업 해가지고 한 5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뭐 아시아 제지와 경산 제지는 골판지 원지를 생산을 하고요. 그리고 제2산업 뭐 APN은 뭐 골판지 상자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탑으로 그러니까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매출이나 원가 부담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경쟁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폐지 수입 제한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수치상으로는 2017년 12월 킬로그램당 144원 정도 폐지 가격이 기록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2018년 7월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2.8원으로 거의 한 절반 가까이 급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른 그 원가 하락으로 인해서 아시아 지지에 대한 그 원가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급속도로 상승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최근의 주가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저평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폐지 축소로 인해서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그 매출이 뭐 달라지는 건 아닌데요. 일단은 2018년 컨센서스 기준으로는 한 8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년 비해서 한 10% 이상 이제 성장하고 있는데 영업이익이 거의 한 1,200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전년비 대비해서 한 2,000% 가까이 성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제 현재 그 택배 물동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택배 골판지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뭐 이제 오프라인 매장을 직접 방문해서 이제 구매를 하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뭐 10대, 20대, 30대까지도 계속적으로 택배에 대한 뭐 최근에 뭐 쿠팡의 로켓 배송이라든지 택배가 활성화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온라인 쇼핑 쪽에 대한 수혜도 이 아시아 제지가 조금 크게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한 20만 주씩 동반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런 그 거래량 동반한 상승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 차트 흐름은 이제 여기 고점 39,000원, 4만 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위에 상단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한 5천억 기준으로 한 6만 원 정도를 목표가로 세우시고요. 손절가는 짧게 한 3만 6천 원 정도 잡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6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보고 계시다 얘기해 주셨네요. 아시아 제지 참 잘 갔네요. 8거래 연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와, 8월 24일부터 쉬지 않고 가는데요. 박 차장님도 제지주 신대양 제지를 비롯해서 좀 긍정적인 의견을 많이 주셨잖아요. 지금 이 타임 아시아 제지 괜찮아 보이세요? 네, 괜찮아 보입니다. 뭐 지금 주가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 않았고 뭐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제지주 대비해서 뭐 무림 PMP나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 종목들 봤을 영풍 때, 제지. 네, 네. 그런 종목들 봤을 때 주가가 굉장히 평이하게 이렇게 올랐습니다. 급등한 것도 아니고 무림 PMP 한번 볼까요? 무림. 조금 더 각도가 가파르죠. 네. 뭐 신대양 제지도 뭐 사실 제가 요 구간에만 보면 요 구간에만 보면 굉장히 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아서 제가 조정받은 너무 싸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아시아 제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적정한 이제 주가 상승 그다음에 실적 개선세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충분히 지금도 늦지 않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신대양 제지와 아시아 제지의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거의 비슷한 관점일 것 같아요. 실적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죠. 아시아 제지 지금 작년에 굉장히 실적이 좀 좋지 못했었는데 실적이 작년 보면 50억이었고 신대양 제지는 작년에 300억이었거든요. 300억에 벌써 지금 600억 대니까 물론 이제 실적 빨리 올라가는 속도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뭐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이 뭐 물론 이제 뒤에 올라온다라고 해서 나쁠 건 없는데
작년에 실적이 굉장히 좀 좋지 못했었던 것이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알겠습니다. 아세아제지 제2의 신대양제지처럼 제가 놓쳐서 아쉬운 종목이 될까요? 좀 긍정적인 검토를 하면서 추가적인 종목 이야기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 차장님의 다음 종목 가겠습니다. 동원 FMB 다시 저희 참치 얘기하게 되네요. 한 3번째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이 회사가 2015년도에 참치 가격이 굉장히 쌌었고요. 참치 가격이 사이클이 있습니다. 한 5년마다 돌아오는데 작년에 참치 가격이 굉장히 비쌌어요. 참치 억가가 톤당 2,400불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1,000불 초반대입니다. 뭐 1,500불, 1,600불 뭐 그 밑으로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하락 초입이다라는 거죠. 그럼 2, 3년간은 참치 억가가 어느 정도 안정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 2015년도에 참치 억가가 쌌을 때 동원 F&B 주가가 6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30만 원입니다. 그러면 참치 억가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할래? 그래도 괜찮다. 왜냐? 최근에 일반 식품, 뭐 HMR이라고 또 하죠. 일반 식품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거기다가 육아공품의 매출 비중, 일반 식품에 대한 매출 비중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참치에서 나오는 이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 육가공식품 이런 이 제품의 실적이 계속 좋아지다 보니까 HMR 식품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추세잖아요. 1인 가구가 늘어나다 보니까 집에서 뭐 음식 하시는 분은 그렇게 물론 요새도 많지만 예전처럼 많지는 않잖아요.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고 뭐 반찬 같은 것도 사드세요. 뭐 더 반찬 이런데 굉장히 잘 국도 이렇게 네. 팩으로 사서 드시고 잘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의 매출은 사회 변화에 따라서 꾸준히 늘어날 거고요. 육아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좀 이슈가 있었어요. 이 원재료가 되는 커드라는 것. 그러니까 참치캔에 참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커드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그 커드 가격이 안정화되면서 올해는 거기서도 이익성이 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2015년도에 참치 가격이 굉장히 쌌을 때 60만 원 했던 주가가 지금 밸류에이션 PR로 한 14배에서 16배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저평가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기관 수급 한번 보시면요. 바닥권을 치고 있던 기관 수급이요. 최근 들어서 연일 매수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국가지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사고 있고요.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것들을 봤을 때 저평가된 음식료 업종 한두 종목 담아가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뭐 대상도 그렇고요. 저희가 음식료에서 좀 기분 좋게 나온 적이 없어서 마음 한켠에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또 놀라는 느낌이거든요. 괜찮을까요? 일단 대상 같은 경우에는 좀 타이밍이 좀 좋지 않았었고 그 뒤에 뭐 다시 뭐 반등세가 있긴 했었는데 국제곡물 가격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 종목이다라는 측면에서는 변동성 그렇게까지는 이제 우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주임님, 네. HMR 뭐 가정 간편식이라 그러죠? 그런 네. 거 직접 많이 사서 드셔요? 뭐 일부 사서 먹는 것 같습니다. 뭐 제가 그게 HM이라고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떤 거 드시는데요? 보통? 그 국류 뭐 국. 찌개나 뭐 이제 육개장 이런 소고기 거에서 묵고 비비고통에서 나오고 이런 것들요? 예, 맞아요. 예, 그런 것들 아니면 이제 편의점에서 파는 것들 뭐 1인 1식 뭐 이런 것들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로 이제 조금 사보기는 하는데 뭐 결혼해서도 아마 그렇게 사 먹을 것 같아요. 아니 모르죠. 해주실 수도 있고 뭐 직접 해서 드실 수도 있고 사 먹는 게 제일 편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친오빠도 결혼해서 거의 일주일에 한 6끼 정도는 외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사 먹는 게 오히려 돈이 덜 들고 음식을 맞아요, 덜 버린다 뭐 이런 얘기. 뭐 최근 분위기가 좀 많이 그렇게 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또 어쩌다 이 얘기까지 빠졌는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두 종목 얘기 나눠봤고요. 곧장곧장 진행을 해볼게요. 권주임님의 넥스트칩 가볼까요? 넥스트칩도 저희 얘기해봤던 종목이에요. 앞서 채팅창에 누가 넥스트칩 대신 에스모 어때요? 라고도 올려주셨는데.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섹터라든지 그런 그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넥스트 칩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하신 종목 에스모. 에스모. 예. 갑자기 까먹었네.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종목들이 대거 등장하고 있는데요. 뭐 아이다스라든지 이런 자율주행과 관련된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디스의 경우에도 뭐 이제
그런 그 자율주행 관련돼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았고요. 그리고 이제 동사 넥스트 칩의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 그리고 ETRI 등과 같은 이런 협력을 업체들을 통해서 이 협업을 통해서 그 세계 첫 자율주행 차량용 CPU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최근에 주가의 상승 흐름들이 아마도 이제 삼성전자의 투자에 대한 수혜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써 올라가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이제 뭐 ADAS 알고리즘을 이제 추가를 해가지고 뭐 아파치 4라는 새롭게 추가를 해서 뭐 그런 CPU들을 만들어서 뭐 현재 그 뭐 자동차 쪽이나 뭐 국내 글로벌 자동차 그러니까 중국 쪽에도 이미 그런 그 칩들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내년 초에 이제 그 이 회사 자체로 시제품을 선보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중국 자율주행차와 그리고 스마트카 공급망에 대해서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 그 기업으로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이제 이 회사가 걸어온 길을 보면은 넥스트 칩이 계속적으로 조금 적자를 봤는데요. 그런 그 기술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M&A 하거나 지분 투자를 하는 등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행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2018년 기준으로는 계속 적자를 보고 있지만 향후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ETRI와 같은 자율주행과 전문적인 기업과 이제 어느 정도 투자를 받게 된다면 당분간 그런 그 재무제표에 대한 리스크는 없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알데바란이라는 그 이제 자율주행 무인 자율주행 관련된 그 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진짜 운전을 하지 않는 아무도 없는 그런 차를 갖다가 뭐 이미 이제 그 차량 말고도 뭐 이제 기차 같은 경우도 신분당선의 경우에는 기관사가 없이 자동으로 이제 운전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대비해 봤을 때 뭐 앞으로는 먼 미래지만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을 이미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는 세계 최초라는 이런 프리미엄이 붙었기 때문에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 주가가 급등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니까 조금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는 짧게 한 9,100원 정도, 8,600원 정도 이 마지노선 잡으시고요. 목표가는 지난 그 주봉상 고점인 한 12,000원 정도까지는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목표가를 잡아보고 한번 관심 있게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몰랐어요. 신분당선 기관사님께서 안 계세요? 네. 신분당선 안 타보셨어요? 라고 하셨는데 박 차장님 알고 계셨던 사실이십니까? 저도 몰랐네요. 그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아직까지는 무섭거든요. 이게 자율주행 뭔가 사람이 없이 가다가 근데 그런 기차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뭐 인천에도 그렇게 그렇군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부쩍 다가와 있었네요. 자율주행 이런 세대가. 와, 놀랍습니다. 네. 추가 질문 드리고 싶은 또 수다 떨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네. 일단 곧장 박재영 차장님의 종목 마저 듣고 시간을 확보하고 이야기를 풀겠습니다. 박 차장님, 메디톡스요. 시위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시위했으면 한미약품을 들고 왔겠죠? 그쵸. 안 그럴까요? 그럴 수 있죠.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시장이 제가 한미약품을 처음 들고 왔을 때도 그 전부터도 제가 녹십자, 랩셀, 이뮨셀, AC 이게 그 희귀의약품 이제 지정을 받으면서 몇몇 종목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뭐 메지온이라든지 네. 메디포스 같은 종목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이어서 보고 있다가 한미약품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대형주 위주로 이제 시장 좀 대편될 수도 있겠다. 바이오 쪽에서. 지금 한미약품 수급 보시면요. 외국인 기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하루 이틀 빼놓고 8월은 거의 다 샀고요. 기관도 뭐 사다 팔다 하긴 했지만 최근 들어선 계속 매수하는 흐름만 양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코스닥이 반등하고 있는데 코스닥 쪽에서 시총 상위 종목하면 뭐 신라젠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종목도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죠. 메디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관들의 수급이 쭉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에 플러스로 외국인의 수급이 함께 더해지면서 어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도 비슷한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조정받은 강도가 굉장히 컸기 때문에요. 이 뭐 반등이 꽤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메디톡스 왜 조정받았어요? 물어본다라고 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딱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거든요. 적절히 조정은 받긴 했는데 왜 조정받았나?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해외 진출 잘 하고 있고 뭐 실적이야
사실 바이오 업종 중에 실적 안 나온 애들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 눈으로 보이는 실적이거든요. 그렇게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 나오는 종목 중에 이렇게 빠졌다라는 것이 조금 아쉬울 따름이고요. 최근에 꽤 강한 반등 나오고 있어서 그러면 대형주 중에는 뭐 한미약품, 뭐 코스피 한미약품, 셀트리온 이런 거 보신다라고 한다면 코스닥 쪽에서는 메디톡스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뭐 오늘 한미약품도 4% 오른 시장입니다. 대형주라고 못 오를 그런 상황은 아닌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본다면 메디톡스 낙폭과대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메디톡스 오늘 다시 한번 재등판을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 뭐 한 주당 가격이 크긴 크네요. 한미약품도 그렇고요. 메디톡스도 그렇고 앞서 뭐 포스코도 언급을 해주셨다시피요. 제가 보트에서 물론 알아요. 절대가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한 주 사는 기분이랑 뭐 이렇게 10주, 100주 사는 기분이랑은 좀 다른 건 그렇잖아요. 저희 올백이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5월달 이럴 때 그때 못 썼잖아요. 그 시절 얘기하지 마세요.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요즘 보시는 분들은 그때 모르신단 말이에요. 뭐 ELW라도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한 5원짜리, 75원짜리 이렇게 작은 것들. 근데 그건 또 못하게 할 거예요. 메디톡스 다시 한번 오늘 또 어제 놓쳤는데 70만 원 위로 올라가 있다는 것도 아쉽게 느껴집니다. 쭉쭉쭉쭉 얘기를 했고요. 네 종목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의 궁금주도 하나씩 들어와 있어요. 넷마블과 롯데케미칼인데요. 그 전에 박민영의 궁금주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던 종목이에요. 저도 이렇게 한번 꽂힌 종목들을 자꾸 보는 습성이 좀 있긴 한 것 같은데요. CIS라는 종목입니다. 오늘장 한 5.6%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코팅 장비나 압축 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기차 의무 생산제 도입에 따라서 이쪽에 대한 관심이 크게 올라가면서 CIS도 수혜를 볼 수 있다. 이런 분석이고요. 중국 수출 비중이 높아요. 거의 중국에서 한 90%의 매출 비중을 내고 있고요. 지난해 한 해 동안 3건의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올해 지금까지 7건의 공급 계약, 그리고 남아있는 수주 잔고도 많습니다. 2차 전지 쪽이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고 가격 라인도 괜찮을 것 같고. 권주임님. 네. 그때 권주임님이 그런 얘기 해주셨던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공급을 체결했는데 이게 뭐 수주하고 뭐 통관 지연될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이제 결제 수단이 이제 올해부터 이제 과거에는 뭐 선적하고 나서 뭐 아니면 선적하고 나서 한국에서 받을 때 뭐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공정, 그러니까는 한국에서 제품을 만든 다음에 거기에 원활하게 돌아가는 장비가, 그 다음에 장비를 다시 분해해서 배에 태워가지고 중국 가서 다시 다 조립을 한 다음에 다시 또 원활하게 돌아가는 그런 검수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수주가 있더라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매출로 잡히기까지는 상당히 그 리스크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주가 흐름은 괜찮아 보입니다. 지금 한 20일 주봉 21선을 타면서 밑꼬리를 달면서 거기 21선을 깨지 않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이 회사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나온 수준에서는 지금 현재 주가 밸류는 약간 좀 비싼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액면가 100원짜리이기 때문에 한 많이 올라가 봐야 한 4,500원, 5,000원 정도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만 향후에 이제 이 회사가 그런 부분에서 대구에 대한 공장 가동률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으로 보여진다, 과시화가 된다면 주가는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차 전지에 대한 그 장비주에 대한 관심이 있다고 하시면 이 회사에 대해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 2차 전지를 할 때는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섹터도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뭐 재료, 소재, 뭐 음극재, 양극재, 뭐 장비 아니면 또 뭐 어셈블리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공부를 하신다면은 뭐 이제 자기가 직접적으로 이제 이런 CIS 같은 스몰캡 종목들을 발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고 이제 나는 조금 어렵다. 그냥 좀 대형주나 이런 거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삼성 SDI나 뭐 LG화학 그리고 뭐 포스코 캠텍 이런 것들을 이제 주도주로 해가지고 한번 그렇게 사보는 것도 수익률이 절대적으로 뭐 이게 가격이 싸서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회사들도
기존에 있던 사업이 엄청나게 바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수익률을 CIS만큼 얻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은 저는 보수적으로는 아직 매수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사인이 좀처럼 나오지 않네요. 박 차장님도 그저 왜 사냐건 그냥 없지요 이런 느낌으로 그저 미소만 띄셨는데 CIS 반대세요? 2차 전지 쪽을 한다면 굳이? 뭐 실적이 안 좋다라고 말씀을 전에 드린 것 같아요. 실적이 적자네요. 뭐 비슷한 사업을 하는 그때도 비슷한 예를 들었었던 거 신흥 SEC 같은 종목이 맞아요. 그전에도 실적이 좋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적자였고 올해 이제 2분기까지도 적자예요. 공시를 보면 수주 공시가 참 많긴 해요. 수주 공시가 참 많긴 합니다. 최근에 118억 수주했으면 작년 매출의 한 절반 정도면 꽤 큰 매출인데 이런 걸 볼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 이제 다트에 들어가 보면 수주잔고 공시를 하거든요. 네. 사업 보고서에 수주잔고 딱 보고 이 정도면 내년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겠다라는 통밥이 나와요. 그런 거 계산을 해보고 곱하기 0.7 정도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수주가 다 될 가능성도 없고 그게 다 이익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대충 이익이 얼마 정도 늘 것이다. 그러면 CIS를 살지 신흥 SEC를 살지 내년 실적을 보고 비교를 해보는 거죠. 밸류에이션 누가 높은가, 이익 누가 잘 나는가.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민영메이커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둘 중에 뭐가 좋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신흥 SEC 제가 이제 이쪽 이 업황의 모든 종목을 다 이제 비교를 해본 건 아니지만 네. 대표적인 종목보다 좋으냐 나쁘냐를 따져보는 게 이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어렵네요. 궁금증을 가져올 땐 기대에 부풀어서 와갖고 두 분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또 막 시무룩해지는 느낌도 있고요. 그래도 처지면 안 되겠죠. 일단 종목 상담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전에 저희가 사실 두 분이 한 번씩 뭐 이렇게 자리를 비우실 때마다 대신 와주셨던 잠시 얼굴 비춰주셨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정말 잔인하게도 그분들의 베스트 종목들을 꼽아봤습니다. 수익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살짝 볼까요? 그분들이 그 당시 언급했던 한번 열어보시죠. 자, 일단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팀장 다나와가 그때 뭐 저에게 선물로 주시겠다 얘기하셨었는데 수익이 28%, 양태준 대리님 LGU 플러스 두 번이나 제가 양태준 대리님께 마음에 빚을 지고 있죠. 21%. 최영동 팀장 성신양회, 김민진 팀장님 이지웰페어 뭐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해봤을 때입니다. 다나와 같은 경우는 사실 박 차장님이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권주임님께서도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다나와 그때 이후에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다나와 가네요 라는 질문들도 있었고요. 지금도 괜찮을지 짤막짤막하게 한 번씩만 점검을 해주실까요, 박 차장님? 다나와? 전 뭐 지금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격이 많이 벌어지긴 했지만 최근 추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제가 다나와 말씀을 드릴 때 플랫폼 업체 중에 틈새 시장을 노리는 쪽이 좀 잘 되고 있다. 다나와도 그렇고 지금 코나이도 마찬가지예요. 맞아요. 저희 침 만든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플랫폼 사업에 진출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플랫폼 업체들은 계속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괜찮다라는 다나와 갖고 계신 일돌림 같은 경우는 추가 보유 더 들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답변으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리고 LGU 플러스 점검을 해볼까요? 양태준 대리님한테 항상 제가 미안해하고 있다고 권주님 전해주세요. 두 분이 참 통신 쪽에 자주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제가 통신 쪽을 좀 멀리한 바람에 그렇게 됐죠. LGU 플러스 어떨 것 같아요? 우선적으로 근데 이제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MSCI 편입이 좀 불가되면서 거기에 따라서 좀 주가가 17,900원을 찍고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회복을 하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다시 올라가려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일단 정부 정책에 대해서 반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이제 원하는 게 그 통신비에 대한 원가를 공개를 해라. 니네 원가 한번 보고 그게 적정한 통신 요금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자라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일단은 MSCI에다가 불발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외국인 소진율까지 지금 그 대량 그 거래를 동반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뭐 쳐다보지 말아야 될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LGU 플러스 이제 좀 미련 없이 보낼 수 있겠네요. 네, 뭐 나와주셨던 분들의 종목에 대해서도 좀 간략하게 리뷰를 해봤고요. 음악이 깔리고 있습니다. 오늘 좀 결정을 내려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렵네요. 포트가 팔기도 애매하고 안 팔기도 애매하고 이럴 때 제일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 오늘 빠르게 결정하겠습니다. 원익 IPS 매도로 대응하도록 할게요. 네, 27,000원에 29,950원으로 네, 매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트 내에서 원익 IPS가 재해졌고요. 이제 483만 5천 원 정도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건주임님, 네. 마음 먹고 바이오리더스도 매도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네, 마음 먹으셨으면 바이오리더스도 팔고. 뭔가 좀 더 제약바이오를 담았는데 제약바이오에 그게 좀 탄력 있게 가주는 거잖아요. 네, 이제 뭐 그게 일단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먼저 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바이오 업황이 좋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상승 모멘텀에 대한 뉴스들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뭐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한번 상승 여력이 클 것 같아서 한번 보자 이렇게 해서 추천한 거고요. 네, 바이오리더스는 뭐 지금 팔아도 뭐 충분히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박 차장님께서 막 눈을 찔끔 감으셨어요. 제가 바이오리더스 매도할까요? 했더니 왜 그러셨어요, 박 차장님? 불안하게? 글쎄요. 뭐 물론 이제 갈 때 못 가는 것도 문제가 되긴 한데 타이밍이 좀 엇갈릴까봐 타이밍이 엇갈릴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래요? 바이오리더스 뭔가 느낌이 오십니까? 아니 느낌이 오는 건 아닌데 네. 파는 이유가 뭐예요? 팔고 다른 종목으로 좀 탄력적으로 가지고 종목을 그래요? 담아보려고요. 그런 거면 뭐 네. 뭐 이렇게 또 결정의 순간에 저희는 늘 시간이 없는데 저에게 이렇게 고민만 더 던져주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러면 지금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걸 먼저 드려놓고 생각을 좀 해볼게요. 저 2차 전지 담고 싶어요. 2차 전지 포트에 하나 넣고 싶어요. 포스코 캠텍, 코스모 신소재 뭐 많잖아요. 앞서 CIS 대신 언급해 주셨던 대표 종목들 하나씩 얘기를 해주신다면요. 뭐 두 분이 같이 합심하셔서 한 종목을 얘기해 주셔도 좋고. 저는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 좀 좋아 보이거든요. 오늘 급등인데도 괜찮을까요? 오늘 급등해서 좀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요? 급등해서 이거 고점 돌파하면 더 가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그거 외에는 아까 보셨던 포스코 캠텍도 오늘 또 많이 오르니까 좋아 네. 보여요. 네. 둘 중에 그러면 하나 더 좋은 거 건주임님은? 저는 코스모 신소재가 더 좋아 보입니다. 그래요? 네. 그렇군요. 오늘 급등해서 좋아 보인다. 네. 엄청나네요. 오늘 코스모 신소재 빠르게 결정해서 한번 넣겠습니다. 27,350원 매수가 걸어둔 상황이고요. 뭐 체결이 될지 여부 추가를 놓고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을까요? 뭐 제가 탄력적인 종목 해놓고 삼성전자를 샀더라지라며 카이님께서 또 저를 콕 집어주셨는데요. 아니 삼성전자 이만큼 있으니까 나머지 탄력적인 걸로 운영해야죠. 맞아요. 다 탄력적인 걸로 갈 수는 없잖아요. 코스모 신소재 잘 산 거겠죠? 그럼요. 지금 7월 말에 이제 네. 고점 만들고 횡보한 다음에 이제 다시 그 고점 돌파하는 모습이거든요. 네. 돌파하면 좀 더 갈 수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사실 2차 전지 쪽에 관심을 갖고 뭐 CIS도 그런 맥락에서 보고 있었는데요. 한 종목 꼭 넣고 싶었어요. 그래서 일단 포트에 넣을 거고요. 체결이 됐네요. 지금 포트 내에 들어왔습니다. 코스모 신소재 포함이 되면서 사마콘덴서, 코스모 신소재, 삼성전자, 코나이, 바이오리더스 이렇게 있습니다.
잘 갈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해보고요. 시간 괜찮아요. 저희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종목들 살짝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유난히도 궁금주가 많았었는데요. 럭키맨이 가장 먼저 아이디 쓰시는 분이 롯데케미칼 얘기해 주셨거든요. 롯데케미칼 박 차장님이 살짝 얘기해 주시고요. 박선웅님의 넷마블도 권주임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박 차장님? 일단 롯데케미칼은 화학 사이클이 좀 많이 떨어졌다라는 게 우려가 되고요. 뭐 지금 무역 전쟁과 관련돼서는 철강도 그렇지만 화학도 중간 이제 재료의 역할을 이제 많이 하고 있는 수출의 역할을 많이 하고 있는데 실적은 좋지만 전망이 안 좋다라는 것에 따라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스프레드까지 조금 부진해졌어요. 유가가 오르면서 석유화학 제품 스프레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유가가 올라서 원재료 가격은 올라가는데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제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는다. 그럼 제품 가격은 크게 못 오르거든요. 그럼 스프레드가 좁혀지는. 실적은 좋지만 전망이 안 좋아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무역 전쟁이 해소가 돼서 수요가 다시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제 재반등의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ECC라든지 얼마 전에 S-OIL이 이제 화학 제품 그 NCC 투자 5조 투자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전체 화학주들이 이제 들썩거렸는데 최근에 이제 설비 증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투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공급 이제 과잉에 대한 우려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이제 실적만 보면 좋지만 이제 사이클이 좀 하락 사이클로 전환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조금 생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보시면 이 월봉으로 보시면요, 2014년 이후부터 이만큼 올랐거든요. 유가 급락 이후에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뭐 10만 원 초반대부터 50만 원대까지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 하락 사이클에 진입 우려가 있다라는 것은 조금 뭐 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선웅님의 넷마블 짤막하게 부탁드릴게요, 권주임님. 네, 일단 넷마블의 경우에는 그 NC소프트 경쟁사보다 굉장히 PER이 높은 상황이고요. 현재 그 공매도 관련된 대차 잔고가 1조를 좀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차 거래 증감도 계속적으로 추이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넷마블은 한 10만 원 정도까지는 저점을 확인하고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그런 그 턴어라운드 분기점은 블러드 앤 소울 출시가 어느 정도 확정적, 그러니까 가시화가 돼야지만이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간 그 리니치2에 대한 수익으로서 어느 정도 주가가 상승한 반면에 최근 들어서 그런 리니치2라든지 해리포터 쪽에서 매출에 대한 급감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을 봤을 때는 일단 10만 원까지는 한번 열어두고 한번 천천히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에 대해서 시간 냈습니다. 그리고 추가 그 이후에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면 김영철 연구원께도 부탁을 드려보고요. 안 되면 내일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고생해 주셨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포트에 대한 이야기 좀 덜 나눈 게 아쉽네요. 박재영 차장님, 권홍섭 주임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